지금부터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주말 동안 메타버스를 타고 서울 표심을 공략했죠. 오늘은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지역 맞춤 공약을 냈습니다. 하루 동안 한두 시간 단위로 경기도에서만 6개의 일정을 소화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네, 월요일 국회 상황실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대선이 오늘로 44일 남았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정혜원님들이라면 금방 맞추실 것 같은데 영부인 선거 아니고요. 정답은 바로 대통령 앉은 거입니다. 네, 정치 소식이 좀 딱딱하다 보니까 가볍게 내본 넌센스 퀴즈였고요. 바로 여론 상황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가 36.8%, 윤석열 후보가 42%로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 조사 결과에서는 윤 후보가 1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결과인데요. 윤 후보는 두 조사 모두 40%를 넘겼습니다. 소위 박스권 지지율을 탈피한 건데요. CBS 서던포스트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4%, 윤 후보가 32.5%로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는요, 윤 후보의 상승세 그리고 이 후보의 정체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0% 초반대로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대선판을 흔들었던 건 두 개의 녹취 파일이었죠. 극단적인 어떤 네거티브 공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흐름을 뒤집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마 스트레이트 보도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약간 득이 되고 무속 논란은 윤석열 후보에 분명 실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팽팽한 접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적표를 받아든 이재명 후보 또다시 몸을 낮췄습니다. 오늘 본인의 안방이죠. 경기도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짙은색 정장에 이렇게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니트티에 밝은색 코트로 캐주얼하게 입었던 이 몇 주 전과는 좀 차림이 달라졌는데요.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오늘 함께 했는데 예정에 없던 큰 절로 인사를 했습니다. 신년이고 세배를 겸해서 사과의 뜻을 겸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로 보답드리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표현할까 합니다. 의원님들 어떠세요? 우리 네. 다 나오지 마세요. 네, 이 후보는 본인을 경기도민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공약의 핵심, 직주 근접, 즉 직장과 주거를 가까이 하게 하는 교통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GTX 노선 연장 그리고 GTX-E, F 노선을 신설해서 수도권을 30분대 생활권로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일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경기 동서 북부 맞춤형 공약들도 이렇게 내놨는데요. 앞서 보신 오늘 이 후보의 큰절,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새로운 각오를 드러낼 때 혹은 반성의 의미로 큰절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그 점을 호소드리면서 사과와 부탁의 인사를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 후보의 큰절 오늘이 네 번째였는데요. 오늘은 이 후보 말고도 몸을 낮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의 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가 이선 후퇴를 선언한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일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국정 운영의 세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새로 꾸며질 이재명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세력으로 내 편 편가르기를 넘어 지역을 넘어 오직 능력과 성실함을 기준으로 선택돼야 합니다. 저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 7인회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30년 지기 정성호 의원을 포함을 해서요.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중앙대 선후배인 김영진, 문진석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난해 의원직이 박탈된 이규민 의원은 오늘 회견에서는 빠졌지만요. 김영진 의원은 총무본부장, 그리고 김병욱 의원은 직능본부장 등 선대위 내 주요 역할을 맡고 있죠. 7인회의 오늘 회견, 측근 중용의 관행을 깨겠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단지 7인회뿐 아니라 당 내에서 쇄신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최근에 당내에서는 586 용퇴론이 나오고 있죠. 586 민주당 내 주류 그룹인데 이 30대 정계 입문해서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50대가 되어서 586인데 이미 686이 된 사람들도 있죠. 586 용퇴론을 주장한 사람 역시 이른바 이 86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문제다? 맞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서 민주주의 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온 386 정치는 책임이 없나? 우리는 민주주의 제대로 했나? 386 정치인 100명이 넘는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개혁은 멈춰서 있다. 네, 김종민 의원은요. 86그룹이 정치에 뛰어든 지 30년이 됐지만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더 악화가 됐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가 됐다면서 총체적인 민생 위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과 여성 같은 다양한 국민들이 실제 인구만큼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단 있던 잔을 비워야 새 잔을 채울 수가 있죠. 586 용퇴론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 후보는 7인 회의 결단을 보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특정 정치인분들의 진퇴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오늘 정말 안타깝게도 또 함께 했던 분들이 어떤 결단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우리가 반성하고 또 새로 시작하겠다는 각오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이 586그룹의 용퇴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당장 당 대표부터 이 86그룹의 대표 주자입니다. 홍영길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86그룹의 기득권화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86그룹은 아직 당 대표도 배출한 적이 없다. 오히려 권력의 중심이 되지 못한 걸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86그룹의 첫 민주당 대표가 된 송 대표는 최근 부상을 당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에 머물면서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상임선대위원장님의 이 쪽팔이 발목도 진짜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송 대표는 상대 후보를 향한 비판에도 매진하고 있죠. 다만 윤 후보의 선제 타격론을 이렇게 비판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북진 통일, 멸공 통일을 외치다가 6.25 남침의 핑계거리만 제공했던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6.25 전쟁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식의 막말이다. 집권 여당 대표의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이 부끄럽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바짝 낮춘 이재명 후보, 한편에서는 윤석열 후보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특유의 사이다 공격을 재개한 듯합니다. 최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정영학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가 됐죠. 각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화천대유에 돈을 요구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녹취록에 등장한 50억 클럽이 국민의힘과 가깝다는 점을 들어서 다시 공세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이게 빈대도 낯짝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정한 개발 이익 나눠 먹은 게 누굽니까? 민주당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스피커 크고 힘 세다고 덮어 씌워요? 왜 다 환수 못했나고 욕을 합니까? 환수 못하게 막은 게 국민의힘이죠? 네! 자, 여기서 나눠 먹은 사람을 확인된 사람들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윤석열 때리기 계속됐는데요. 특히 윤 후보 캠프의 무속인
건진법사 논란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검찰 출신임을 들어서 이런 말도 했죠. 과거로 퇴행하지 말고 미래로 발전합시다. 무능한 운수에 맡기지 말고 유능한 리더의 합리적 과학적 판단을 존중합시다. 주사위를 던지고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는 이 주술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검찰 정말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특수부 수사만 받으면 자꾸 세상을 떠납니까? 네, 여권에서는 이 후보의 이 감옥 발언 괜한 말이 아니다라면서 옹호를 하고 나섰는데요. 다름 아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공작이라고 하는 건 없는 죄 만들거나 불법 수사를 하거나 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능히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봐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봐서 어떤 정적을 제거하거나 또 이 비판한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거나 또는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검찰 권력을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 능히 행사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죠. 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윤석열 후보가 직접 그런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느냐 받아쳤는데요. 그리고 도둑이 재발 저리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속담을 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죄를 졌고 범죄 사실이 연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뺏기면 자기가 수사적인 처벌 대상이 될 거란 생각하고 패배 의식이 좀 많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네, 대선 여론의 변곡점이라고 했던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 설 연휴 첫날에 예정이 되어 있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법원에 방송 금지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첫 판단은 모레 나올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의 움직임 앞으로도 다정해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의 7인회, 이선 후퇴의 586 용퇴론도 꿈틀, 윤석열 때리기 나선 이재명.